김민재를 질문하자 5분 넘게 칭찬하는 미넨 콤파니 감독. 완벽에 가까웠던 김민재였다. 독일 매체가 김민재에게 최고의 전반기 총평을 내놓았다.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전반기가 마무리됐다. 이에 독일 매체 90MIN은 23일 한국 시간 전반기 수비진의 개별 활약을 평가했다. 매체는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기 단 13실점을 내주며 분데스리가 최고의 수비 라인을 자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민재를 향한 평가가 눈에 띄었다. 매체는 김민재는 시즌 초반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정말 뛰어난 경기력을 뽐냈다. 그를 뚫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다요 우파메카노와 마찬가지로 12월 약간의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김민재의 경우에 기복기 더욱 뚜렷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부각됐다고 평했다. 지난 시즌과 상반되는 상황이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후반에 접어들며 우파메카노와 함께 부진의 원흉으로 평가받았다. 나폴리 시절 완벽했던 경기력이 아니었다. 잦은 실수로 인해 실점을 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토마스 투엘 전 감독은 김민재를 벤치로 내렸다. 김민재는 독일 언론에 표적 2되어 최악의 영입으로 평가받으며 첫 시즌을 마무리했다. 김민재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그냥 대가리 받고 뛰겠다는 다짐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빈센트 콤파니 감독 부임 이후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다. 콤파니 감독은 뮌헨을 극강히 공격 축구로 물들였다. 수비 라인을 높이 올려 상대를 제한된 공간 안에 가둔다는 의도였다. 이에 센터백들은 높은 위치에서 상대를 압박하고 빌드업에도 관여해야 했다. 김민재에게 안성맞춤 전술이었다. 발군의 패싱력까지 가미됐다. 지난 시즌 김민재는 잦은 패스 미스를 범했다. 무리하게 전방으로 패스를 시도하다 소유권을 내줘 역습을 초래한 장면이 몇 차례 나왔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달랐다. 김민재는 공격 전개 시 중앙선 부근까지 올라서며 중앙과 측면으로 과감한 패스를 내줬다. 수비력에 패싱력까지 장착하며 공수 양면에서 발전된 모습의 김민재였다. 결국 콤파니 감독의 원픽으로 자리매김했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시작 이후 리그와 컵 대회를 포함해 24경 기전 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발목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중용했다. 그만큼 높은 신뢰와 탄탄한 입지를 대변하는 대목이었지만 그 여파로 최근 리그 2경기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김민재의 활약은 대단했다. 콤파니 감독이 부임 직후부터 극강히 공격 전술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르고 탄탄한 수비 덕분이었다. 그 중심에는 김민재가 있었다. 90MIN 또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높은 라인을 유지하는 수비에서 수행하는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지 잊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센터백들은 이 역할을 온전히 소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며 영향력을 인정했다. 최고의 전반기를 보낸 김민재, 후반기에도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할 전망이다. 지난 시즌에도 김민재의 전반기는 좋았다. 다만 후반기에 들어서며 실수가 잦아졌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후반기까지 지금의 퍼포먼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민재 또한 이를 한 차례 경험했기에 확실하게 대비해 후반기를 맞이할 계획이다. 이젠 익숙하다. 김민재 향한 독일 매체의 혹평. 우파메카노만큼 신뢰할 수 없다. 이제는 익숙하다. 독일 매체들이 한 번의 실수로 실점을 내준 김민재를 향해 또 혹평을 했다. 뮌헨은 21일 오전 4시 30분 한국 시간 독일 뮌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15라운드에서 라이프치히의 5에서 1 대승을 거뒀다. 이번 승리로 뮌헨은 11승 3무 1패, 승점 36로 리그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김민재.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해 다요 우파메카노와 호흡을 맞췄다. 우파메카노는 지난 리그 14라운드 마인츠전에서 휴식을 취한 것과 달리 김민재는 벌써 리그 15경기 연속으로 선발에 나서고 있다.
민혜는 김민재 혹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친 여파일까? 김민재는 결국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민혜는 경기 시작 1분 만에 자말 무시알라의 선제골로 앞서갔다. 하지만 1분 뒤 라이프치히가 다시 균형을 맞췄다. 우측면에서 로이스 오펜다가 공을 잡은 상황에서 김민재가 그를 저지하기 위해 바싹 달라붙었다. 하지만 오펜다는 빠른 스피드로 김민재를 제쳤고 낮은 크로스를 올려 박스 안에 있던 베냐민 세슈코가 동점골을 성공시켰다. 뼈아픈 실점을 내준 김민재. 절치부심한 김민재는 이후 안정감을 되찾고 빌드업 과정에서 양질의 패스를 뿌리는 등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다만 후반 21분 엔수비 진영에서 실수를 범해 오펜다에 공을 험납할 뻔하는 등 불안한 모습도 몇 번 존재했다. 이후 김민재는 후반 38분 에릭 다이어와 교체되어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다행히 민혜는 역전을 이뤄냈다. 전반 24분 김민재가 헤더로 소유권을 끊어내며 민혜이 소유권을 가져왔다. 우측면에 마이클 올리세가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라이머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민혜이 2에서 1로 앞서 나갔다. 이후 민혜이 극강히 화력을 뿜어냈다. 전반 36분 유주아 키미히가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성공하며 3에서 1로 격차를 벌렸다. 이후 계속해서 라이프치히의 골문을 노리던 민헨이 추가 득점에 성공했다. 후반 30분 르로이 사네가 감각적인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올린 데 이어 3분 뒤에 알폰소 데이비스가 헤더로 골망을 흔들어 경기는 민헨의 5에서 1대0으로 끝났다. 첫 번째 실점의 빌미가 된 점이 아쉬웠지만 김민재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김민재는 82분 동안 패스 성공률 93%, 71분에 66, 슈팅 1회, 긴 패스 성공 4회, 경합 성공 6회, 걷어내기 1회, 가로채기 2회, 리커버리 5회의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독일 빌트의 평가는 달랐다. 매체는 김민재가 첫 실점의 빌미를 제공한 점과 우파메카노와 비교해 다니엘 페레츠, 해리 케인과 동일한 팀 내 최저 평점 3점을 부여했다. 이어 골을 내준 이후에 안정적이었지만 우파메카노만큼 신뢰할 수 없었다 라고 비판했다. 독일 매체 TZ도 김민재를 3점으로 평가하면서 김민재가 너무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상대에게 너무 많은 공간을 내주고 말았다. 김민재는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너무 지나치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기가 진행될수록 플레이가 나아졌다 라고 밝혔다. 독일 매체 키커는 팀 내 최저점인 4점을 줬다. 3. EPL 역사상 이런 선수 없었다. 킹, 살라 역대급 대기록 동시 달성, 전무후무. 리버풀은 23일 오전 1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7라운드 홈경기에서 6대3 대승을 거뒀다. 1위 리버풀은 2위권과의 격차를 더 벌렸다. 토트넘의 자존심을 무차별적으로 짓밟은 살라였다. 경기 초반 슈팅이 연이어 토트넘 수비에 걸린 살라는 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정립을 시작했다. 살라는 2대1로 앞서던 전반 추가 시간부터 달리기 시작했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의 롱패스가 도미니크 소보슬러의 머리를 거쳐서 살라에게 연결됐다. 살라가 침투하는 소보슬러이에게 다시 찔러줬다. 1대1 기회를 놓치지 않은 소보슬러이였다. 전반전은 기분 좋게 마친 리버풀이었다. 살라의 리그 10번째 도움이었다. 살라는 후반 40분 리버풀의 공격에서 루이스 디아즈의 득점까지 도우면서 2골 2도움을 기록하고 퇴근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살라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기 이전에 10골 -10도움을 돌파한 EPL 최초의 선수가 됐다. 살라보다 앞서 EPL 왕이라고 불렸던 티에리 앙리, 에당 아자르 같은 선수들도 해내지 못했던 대기록이다. 리그 15경기 만에 살라는 15골 11도움을 해내고 있는 중이다. 경기당 공격 포인트가 무려 1.7개가 넘는다. 살라는 내친 김에 20골 -20도움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PL 역사에서 단일 시즌 20골 -20도움을 기록한 선수는 앙리뿐이다.
앙리는 2002에서 2003 시즌 아스널에서 24골 20도움이라는 역사적인 활약을 해냈다. 지금의 기세라면 살라도 충분히 앙리 기록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